먼저 첫 번째는 1월 3일 미지급금 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식회사 다운캐피탈에 대한 할부금은 차량을 구입하며 발생한 것으로 매월 예정 상환일에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보통예금에서 이체되고 있다. 1월 상환 예정분만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럼 1월분이네요. 자, 그럼 우리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할부금인데 이 할부금이 지금 12만 원이 나가는 거고, 그럼 이 120만 원이 나가는 거고, 120만 원 중에 원금 얘가 미지급금이고 얘는 이자인 거죠. 그걸 장부에 기록하면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일반 전표 1월 3일 날 자, 우리 대변에 자, 이 돈을 보통 예금에서 12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 미지급금 다음 음인가 보네. 다음 캐피탈 원금이 109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자 비용이 11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4월 10일 당사는 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보통주 5,000주를 한 주당 1,5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이번엔 키워드가 소각이네요. 소각은 감자의 키워드죠. 감자면 차변의 자본금이고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러면 500만 원일 거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금에서 주당 1,500이면 750만 원이 나갔네. 그럼 250만 원 감자 차손이 나오는데 감자 차익 잔액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럼 감자 차익 먼저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이 감자 차손 나오면 되겠어요. 자, 그럼 4월 10일 날 우리는 감자니까 차변의 자본금, 액면가, 대변의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 돈은 750만 원이고, 그럼 250 손해라고 떴는데 감자 차익이 있으니까 감자 차익 130만 원을 우선 상계하고 감자 차손이 12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6월 3일 회사는 미국 사이온사의 목적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3만 달러의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수출 대금 중 3천 달러는 5월 10일 계약금으로 수령하여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으나 원화로 환가하지는 않았다. 자, 원화로 환가 안 했대요. 그럼 과세 표준은 선적의 기준 환율, 수익인식도 선적의 기준 환율이죠. 제품 선적은 6월 3일 이루어졌고 수출 대금 잔액은 회수하지 않았다. 그럼 계약금만 받았고 나머지는 제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겠네요. 자, 그럼 먼저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자, 6월 3일 날 16 수출, 자, 그리고 자, 제품이고 우리는 3만 달러인데 선적이 기준 환율 환가 안 했으니까 그럼 3,300만 원이 우리 과세 표준이 되겠죠. 거래처는 사이온사고 영세율 구분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도 선적일 기준 환율 맞죠? 그러면 차변에 근데 우리는 과거에 3,000달러 받았을 때에 회계 환가는 안 했지만 회계 처리는 했겠죠. 그럼 이때 환율로 1,200원. 그럼 뭐 미심쩍으면 5월 10일 날 가보면 우리는 지금 사이온사한테 360만 원, 3,000달러인데 1,200원이니까 360만 원이 선수금으로 적혀 있죠. 이제 물건 보냈으니까 이제 선수금 아니잖아. 그래서 선수금을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선수금 360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뭐 나중에 받을 건가 봐요. 그럼 외상 매출금인데
우리가 받을 돈은 지금 3만 달러에서 3천 달러를 받았으니까 2만 7천 달러 남았고, 오늘 환율로 우리는 외상 매출금을 쓸 거니까 그럼 이 돈은 2,970만 원이 되네요. 그럼 우리는 30만 원 이익이 나오네요. 이 30만 원이 대변의 외환 차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12월 31일 영업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메리랜트로부터 화물차를 임차하였다. 월 이용료는 2월 5일 통장에 자동 이체되며 전자세금 계산서는 말일자로 수취하였다. 단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럼 지금 얘는 말일자로 지금 화물차 임차한 거에 대한 임차료가 나가는 건데, 근데 월 이용료는 2월 5일에 통장에서 이체된다는 건 오늘 돈 안 나간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될 거고, 화물차를 빌려서 쓰는 거니까 오늘 불공제 사유 아니죠. 세금계산서니까 51번 매입과세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영업부서 거니까 800번대의 임차료로. 자, 그럼 세금계산서 날짜 12월 31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화물차 200만 원, 거래처는 메리렌트카,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 혼합. 자, 우리는 800번대의 임차료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써도 상관없는데 그러지 마요. 근데 왜 미지급 비용을 써? 난 그거 가끔씩 묻고 싶어. 왜냐면 미지급 비용은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비용 인식하려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재무제표 만들 때 그거 쓰면 안 돼요. 미지급 비용 하는데 미지급금 쓰면 큰일 나는 거고. 그래서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세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계속 이의제기 신청을 하니까 또는이라고 넣어주는 거, 기본 답안 할 때는 안 넣는데, 근데 그렇게 쓰면 시험에서 안 돼요. 미지급금은 의무 이행을 안 한 거, 미지급 비용은 인식하려고 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둘 다 유동고체니까 뭐 시험에서 맞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러지 마요. 구분할 수 있잖아, 그죠? 자, 이번에 1번 볼게요. 자, 다음은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거래 내역이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만을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 분계 포함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 갑을을 작성하시오. 매입세액 공제 대상만 입력하면 여기는 뭐 매입매출 전표 쓰고 나면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럼 365 마트의 신한카드 대표이사 가사용품이네. 그럼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니까 얘는 공제 안 되죠. 뭐 써라 그러면 일반 전표에 써야 되는 거죠. 자, 달려자동차 현금 영수증 생산부 화물차 소모품 구입, 얘는 되겠네요. 교체한 거. 자, 다파라백화점의 사업용 카드고, 영업부 직원 생일 선물, 우리 직원 생일 선물은 공제되죠. 자, 그럼 이 두 개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3월 26일 날, 자, 우리는 현금 영수증이고 매입세액 공제되니까 61번 현금과세 소모 부품 금액은 93,500원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달려자동차, 분계는 뭐 현금이라고 해도 되고, 자, 500번대의 차량 유지비가 될 거고. 다음 3월 27일은 우리는 카드고 공제되는 거니까 57번 카드 과세고, 우리 뭐 직원 생일 선물이고,
23만 1,000원. 거래처는 다파라 백화점. 카드사는 다음 카드. 자, 얘는 4번 카드라고 하면 미지급금 나오고 800번대에 복리후생비에서 카드사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명세서에서 3월달이 일기 예정이죠. 1월부터 3월로 하면 두 개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나네요. 자, 다음 자, 2번 당사는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한에 대한 수정 신고를 2020년 10월 31일에 하고자 한다. 수정 신고와 관련하여 누락된 자료는 아래와 같고 가산세는 일반 과소 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일수는 6일을 적용한다. 다음 거래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거래에 대하여 수정신고 1차분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 과세표준명세서 생략하시오. 자, 일단 매출이고 세금계산서 1번 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 10번 공장에 사용할 트럭 3천만원 세금계산서 11번.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자, 2기 예정 수정신고 1차. 그럼 첫 번째 거는 1억을 더해서 6억이 되고, 그죠? 다음 두 번째는 원재료. 그럼 10번에 4천만 원 더해서 3억 4천만 원에 3,400만 원이 되고, 공장 트럭 3천만 원에 300만 원 되고. 자, 그럼 우리는 입력이 다 끝났죠. 그럼 수정신고는 정기신고 2천만 원인데 수정신고 반영분 하니까 2,300, 300만 원 누락한 납부세액이 있었죠. 그럼 300만 원 가지고 우리는 과소초과환급에 300만 원이고, 자 10%인데 1개월 이내 신고하면 90% 감면이죠. 그죠? 3개월 이내 하면 75%. 그럼 90% 감면이면 우리는 10%만 부과하는 거니까 3만 원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게 무신고 아니잖아. 무신고가 6개월 50%고 과소신고는 1개월 이내 90% 감면,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죠. 자, 다음 납부 지연에 300만 원. 당초 신고는 2020년 10월 25일. 지금 신고는 2020년 10월 31일. 다음 영세율 누락한 건 없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34,500원이 가산세가 나오면 자, 저장해 주시면 얘도 끝이네요. 자, 이제 계산 문제 4개 있으니까 자, 4개 먼저 풀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1번 당사는 2020년 1월 2일 5년 만기 사채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였다.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액면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0년 말 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결산일은 12월 31일. 자, 먼저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걸 쓰죠.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건 회계상의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을 유효이자로 인식을 하는 거고, 유효이자를 구하는 방법은 채권의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을 우리가 유효이자로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을 쓰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우리 무조건 액면 이자를 지급할 거고, 액면 이자는 우리 구하는 게 당연히 채권 액면가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 되게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사채라고 안 쓰고 채권이라 쓰는 건 받는 사람이 취득한 사람의 입장도 똑같다는 거. 이자 수익이면 지금은 이자 비용인 거죠. 그럼 발행가액 액면가액보다 발행가액이 작으면 할인 발행이라는 걸 알겠죠. 그럼 할인 발행되면은 제가 이렇게 분괴된다고 분괴 틀 기억하자고 전에 했었는데, 차변의 이자 비용, 얘는 유효이자, 대변에 지금 얘는 돈 뭘로 줬죠? 현금. 그럼 현금으로 액면이자, 그럼 차이 나는 금액만큼 상각액만큼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세부 위급에도 나오는 문제라고 했죠. 그럼 지금 얘는 우리한테 이런 값들을 많이 줬잖아요. 그럼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보면, 자, 지금 여기에서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차액의 상각비가 15,000원이래. 그럼 얘가 15,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액면이자는 액면가액에 액면이자를 줬으니까 얘는 10만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11만 5천원이 되겠네. 지금 세무위급 때는 대놓고 얘 두 개를 알려주는 거고, 세무위급 됐다고 얘에서 얘 곱해가지고 쓰라는 것밖에 없는데 위치 못 잡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얘 답은 이거죠. 그죠?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시오. 자, 우리 법인세법이든 회계 기준이든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만 평가하는 거니까 선급금이나 선수금은 둘 다 평가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 가지고 할 거고, 자, 이 외상 매입금이 지금 1,080원짜리가 1,150원으로 15,000달러 증가를 했네요. 자, 그럼 지금 늘어난 거죠. 그럼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늘어나게 되고 부채니까, 그럼 증가한 금액은 지금 1,150원, 장부에는 1,080원 곱하기 15,000달러. 그러면 105만 원이 늘어났네요. 그럼 105만 원 늘어났고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게 되겠죠. 그죠? 다음 3번. 기말에 재고자산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감소액 700만 원이 확인되었다. 이 금액 중에서 60%는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럼 얘는 전체 금액 알려준 게 아니라 감모손실 회계 처리만 하라는 거네요. 없어진 거 700만 원 말하면 정상 감모손실은 우리 전산에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6, 7, 42, 420만 원에 대해서 원재료 비정상 감모손실만 분개하면 되네요. 그럼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금액 420만 원, 대변에 원재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420만 원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다음은 회사의 실제 단기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작성 서식의 일부 내용이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며 주어진 세율 정보를 참고로 법인세 등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세율은 과세 표준으로 곱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자, 우리 법인세 구할 때 제가 우리 회계상 법인세 구할 때 2억 초과인 경우에는 이렇게 구하라 그랬죠. 우리 과세 표준이 여기 과세 표준을 쓰거나 혹은 회계에서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있죠. 그러면 이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0.2 빼기 2천만 원 곱하기 1.1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방소득세까지. 지금 이거 두 개 다 한 게 이거라서 편하니까 그때 기억하라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얘가 3억 2,220만 원에 소수점 한 자리가 돼야 되니까 바로 컴퓨터 가지고 보면 지금 얘가 계산기 가지고 3억 2,220만 원에 곱하기 0.2 빼기 2천만 원 곱하기 1.1 하면 4,888만 4천 원이 나오네요. 지금 얘가 차변에 법인세 등이 되는 금액이죠. 그죠? 그럼 대변에 산납세금 알려줬네요. 그럼 산납세금 2,250만 원. 그럼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죠? 지금 제가 썼던 것이 이거죠. 만약에 2억 이하이면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0.1 곱하기 바로 1.1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에 지방소득세 붙이면 되니까 감면 있으면 이 뒤에 감면 빼면 되는 거예요. 법인세만 빼고 지방소득세 빼는 거 아니니까. 자, 회사는 11월 중 아래와 같이 기타 소득을 지급하였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기타 소득자 등록과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 및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일단 최천호 씨가 있는데 상금이네요.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상금 받았고 11월 중에 일어났는데 지급일이 11월 28일 거주자다. 그럼 자, 이거 그냥 이론상 생각했을 때 우리는 경쟁하는 곳에서 상금 받는 거는 필요경비 80%를 인정해 주죠. 그죠? 뭐 지금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기타 소득자 등록 가서 자 815번 최천호고 거주자고 상금 지면은 상금 및 부상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구문 실명 개인이다. 주소나 그런 정보는 없으니까 이것만 적어두고 자, 그럼 사람 등록 끝났으면
이제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에 가서 지급은 11월 28일 날 제쳐놓고 지급액이 95만 원. 자, 그럼 뭐 필요 경비랑 이런 것들은 별도로 기재된 거 없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11월 귀속을 11월 달에 지급했죠. 그럼 기타 소득에 95만 원에 38,000원 들어와 있으면 창 닫으면서 저장. 자, 다음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주자인 박무영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 작성하고 2020년 기속분 연말정산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입력하시오. 다음 배우자 장애인은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으며 다른 부양가족은 소득 없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 시 초과 사용 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할까. 자, 그럼 배우자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갔으니까 일단 기본 공제는 안 되죠. 자, 그럼 사원 등록부터 볼게요. 지금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소득 없으면 전부 다 기본 공제 대상이 되겠네요. 자, 사원 등록에 박무영 씨 부양가족에, 자, 박무영은 지금 본인이 여자다 그죠? 남남인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데 총급여가 7,500. 그러면 4천만 원 초반 되면 종합소득금에 3천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는 안 되겠네요. 자, 그럼 아버지 박석원, 자, 아버지는 경로우대도 되고 어머니 최기순, 어머니도 문제 없고. 자, 배우자 김종호, 자, 배우자는 소득 금액 때문에 되는 거 없고. 자녀 김우영, 문제 없고. 자녀 김상아, 자, 자녀는 얘는 둘째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세대주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자, 여기는 이것만 써주면 끝나는 거고. 자, 다음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박무영 불러오고. 자, 그럼 먼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1,800이 있고 지금 2020년 3월 이후에 지출했고 공제 요건을 모두 갖췄대요. 자, 이건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좌측에, 자, 34번 이 두 개 중에 아래 거는 이자 상환액이고 위에 거가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어차피 열면 같은 차이인데 지금 여기가 원리금 상환액, 여기는 이자 상환액.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여기에서 1,500만 원을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자 상환액이면 기간을 적을 거예요. 기간 이제 우리 사다리 타기처럼 갈 건데 그거 아니라서 이것만 쓰면 되고. 연금 저축이 있는데 특별한 말 없으면 본인 거겠죠. 자, 본인 것만 되니까 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은 본인 것만 되죠. 연금 저축 등 원에 와서 연금 저축
새마을 금고 500만원 퇴직연금 새마을 금고 금액은 200만원이다. 일단 지금 소득 금액 때문에 기본 문제 안 된 거는 김종호 씨밖에 없어요. 자, 그 전제 조건으로 보면 자, 첫 번째 우리 보장성 보험들인데 박무영 본인, 김무영 자녀. 그럼 둘 다 문제가 없죠. 그러면 230만 원을 보장성 보험 일반에 230만 원을 쓰고 다음 의료비에서 일반 의료비에 박무영 본인의 170만 원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400만 원 적혀 있는데 자, 지금 산후조리원은 우리가 청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한테 해당 사항이 되죠. 그런데 얘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게 7천만 원 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안 되고 그러면 170만 원만 본인 거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지금 산후조리원 7천만 원이고 200만 원 한도잖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170만 원만 의료비에서 본인한테 먼저 써놓고 다음 또 의료비가 있는데 김종호 배우자 거 그냥 일반이네요. 특별한 거 장애가 있었죠 배우자는. 그러면 480만 원 장애인의 480만 원을 쓰고 다음 또 의료비가 있네요. 박석원 아버지인가 보네요. 자, 아버지는 특이한 거 없이 320만 원. 그러면 아버지는 70세 경로자 넘었었잖아요. 그럼 320만 원 더하면 490만 원. 자, 그러면 또 의료비가 있네요. 의료비에 김상아 올해 태어난 자녀 의료비가 510만 원. 그럼 아래에 510만 원. 자, 그럼 이제 의료비는 끝났고 자, 카드 있는데 박무영 본인 거네요. 자, 얘는 일반, 얘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적혀 있네요. 그럼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니까 좌측에서 신용카드 음, 4,050만 원, 전통시장 280만 원, 대중교통 360만 원. 다음 김우영 자녀네요. 자녀 소득 금액 없으니까 91만 원이 현금 영수증이네요. 그럼 현금 영수증에 91만 원. 그렇네. 내가 입사 오늘 오래 했어요? 그럼 우리 신용카드는 1월 2월은 빼야 돼요. 예리했어. 라고 생각 못했어. 그러면 계산기가 필요하네. 지금 1월 2월 거 빼고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이것도 얘 빼고 어후, 계산하려면 내가 컴퓨터로 하려면 힘들겠다 이거. 여기서 계산기가 안 열리니까. 자,
그럼 카드는 320만원, 370만원, 340만원, 350만원, 320만원, 360만원, 325만원, 310만원, 335만원, 380만원. 그러면 3,410만원이다. 그죠? 지금 있는 거 보고 쭉 쓴 거예요. 그럼 3,410만원이 되고, 또 다음 BC카드는 50만원, 40만원, 50만원, 20만원, 10만원, 80만원. 전통시장이 250만원이고, 전통시장 250만원. 다음 대중교통은 29만원, 41만원, 40만원, 60만원, 20만원, 30만원, 21만원, 29만원, 23만원, 27만원. 그러면 320만원이 되네요. 320만원이 지금 대중교통. 자, 지금 저 더하기를 하면서 내가 미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합계해서 1, 2억 빼면 되는데 그죠? 자, 그럼 현금 영수증에서는 91만원에 11만원 빼면 80만원이죠. 내가 왜 다 더하고 있었어. 자, 그럼 현금 영수증 가서 현금 영수증은 80만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됐고, 자, 다음 기부금이 있죠. 자, 기부금 본인 거고,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1만원 있고 60만원. 그럼 기부금에 가서 정치자금 기부는 10만원에 만원,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에 60만원. 와, 연말정산하고 900만원 돈을 받아요. 이건 정말 13월의 월급이다. 월급의 상여다 완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거는 끝났네요. 자, 이제 회사 바꾸고 신일 산업으로 변경. 자, 법인 조정에 가서 첫 번째, 당사의 수익금액 자료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참조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및 영업외 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일단 매출액 400번내는 당연히 쓸 거고, 영업외 수익은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알 수 없죠. 근데 힌트 좋네. 제품 매출이랑 경비율 코드 번호 적은 건 여기에 부산물이나 작업 회물이 있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경비율 코드를 제품 매출 걸 걸어놨지. 자, 그럼 제품 매출에는 직수출 1억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건 조정 후 수익금액에서 할 거고, 영업외 수익 중 자비익은 제조 작업 중 발생한 작업 회물의 매각대 300만 원이고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고, 그럼 가산하고 똑같을 거고. 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내역에서 우리 과세 영세율 제품 매출에서 1억 5천 이야기했던 이거고, 제품 매출과 관련하여 선수금 500만 원을 수령하고 선수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건 나중에 조정 후 수익금액에서 더해주면 되고, 당사 제품
원가 200, 시가 400을 대표이사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개인적 공급에 시가 400만 원 더해주면 되고, 당사 차량 운반구 매각 대금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고정자산 매각에 5천만 원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세무조정 사항은 없다, 그죠? 그럼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얘네들만 4개 먼저 불러오고, 자, 먼저 1번 매출 F4번에 우리 책 문제 순서대로 가면 제품 매출 금액 일치하죠. 다음 상품 매출, 다음 공사 수익금, 그리고 영업외 수익의 자비익. 자, 300만 원 전부 다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끝이 났고, 저장하시고, 저장해야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들어가죠.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자, 경비율 번호 맞추면, 자, 여기에 제조 금속 제품, 도매 기계, 아니네, 코드를 잘못 찍었네. 451207, 얘는 공사 수익금이죠. 건설 토목 시설물 2억 1천만 원이 도매, 상품 매출, 도매 기계. 뭐야 이거? 자, 그럼 이 금액에 300만 원 더하고 제품 매출이니까, 그러면 17억 4천만 원이 되고, 얘는 지우고, 그런데 이 금액에 1억 5천만 원이 영세율이니까 15억 9천만 원이 국내 생산품, 그리고 여기는 영세율.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작성이 끝났고, 자, 과세표준 수익금액 차익 검토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자, 얘 불러와줬고, 자, 일단 딱 봐도 얘 합치면 5,900이죠. 지금 얘 세 개 합치면 차이가 딱 5,900 나죠. 얘네들 위치만 잡아 놓으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선수금 거 500만 원 거래 공급 시기 차이, 그리고 개인적 공급 쓴 거 400, 고정자산 매각 5,000.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났네. 그렇죠? 자, 다음 2번 세금과 공과금 계정별 원장 조회하여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시오.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자, 그럼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자, 그리고 자, 보면 첫 번째는 우리 문제 보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납부하는 협회비 송금이 인정이죠. 증권거래세 문제없고, 토지취득세 송금불산입 유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얘는 법인세 관련은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문제없고, 주차위반 과태료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부가세 신고납부 필성시 가산세, 가산세는 우리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사업용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얘는 문제가 없죠. 자, 그럼 지금 4개만 조정하면 되겠네요. 자, 조정 등록에 가서 첫 번째 토지는 F4번 누르면 토지 취득세 930만 원이 있고 유보 발생. 다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금액 235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송금불산입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기타 사회 유출. 다음 주차 위반 과태료 13만 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3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조정하면 이제 얘는 끝났죠. 자, 다음 3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하고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자, 공장에 사용할 기계장치를 19년 5월 2일에 취득하였으며 내역연수는 5년을 적용한다. 자, 부문 재무상태표에 자, 이 기계장치건가 보네요. 자, 취득은 뭐 1억 2천인 거고 상각 누계액이 5천인데 전기 말게 그럼 그리고 올해 8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증가했죠. 오늘 회사 예상액은 3천이겠네요. 뭐 어떤 게 있다 하더라도 단기 감가상각비 금액을 반영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그럴 거고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자, 그럼 지금 기초에 있다는 건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1392만 원 있다는 이야기죠. 부인액이 전기말게. 그리고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무신고하였다. 기계장치니까 정율법이고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 3천만 원을 단기 수선비로 처리하였다. 그러면 얘는 우리 즉시상각의제 3천만 원. 더 이상 없죠. 자, 그럼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기계장치 101번 기계설비 2019년 5월 2일날 취득은 1억 2천 감가상각은 5천. 자, 그럼 여기에서 즉시상각의제가 5번에 3천만 원이고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1392만 원이고 내용연수는 5년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500번대 회사 계상 상각비는 3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은 끝났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에서 불러오기. 그럼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조정 등록 가서 F4번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유보 발생. 자, 하셨으면 이거 왜 이걸 눌렀어. 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에 불러오고 저장.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네요. 자, 다음 4번. 다음에 자료만을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을 하시오. 단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기로 한다. 자, 편인손익계산서에서 단기순이익, 이건 우리 소득금액 확정할 때 쓰는 자료죠. 소득금액 조정학계 표가 가산조정, 차감조정인데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그럼 여기서 조정이 일어나면 해야 되겠죠. 자, 영업외 수익이 12월 30일 날 서울시에 보유 중인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이익 5천만 원이 양도시 장부가액 3억, 시가가 6억. 자, 이것 때문에 나온 거네요. 얘는 자, 우리 감가상각의제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이 죄송해요. 간주기부금이라고 게 있는데, 자, 얘는 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럼 이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부한 걸로 볼 거예요. 우리가 사온다면 100만 원짜리를 사오면 130만 원까지는 인정하는데 비싸게 사도 150만 원에 사왔다면 20만 원 기부한 걸로 알 거고, 시가 100만 원짜리를 파는데 우리가 70만 원에 파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만약 50만 원에 팔았다면 30% 초과하는 20만 원은 기부한 걸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양수, 저가 양도 했을 때에 그럼 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 얘는 지금 일단 얼마에 팔았죠? 장부가액이 3억인데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천만 원이 나왔다는 건 3억 5천에 팔았다는 이야기죠. 매각액이, 그죠? 그러면 매각액이 이 금액인데, 자, 그럼 시가가 6억이에요. 그러면 저가 양도니까 70%를 하면 30% 빼면 6, 7, 40이니까 그러면 4억 2천만 원. 그럼 차이가 7천만 원 난다. 그죠? 70%하면 6, 7, 40이니까 4억 2천인데 지금 우리는 3억 5천에 판 거잖아요. 그러면 7천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럼 7천만 원만큼 기부했는데 서울시에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익성이 있죠. 그럼 법정 기부금으로 서울시에다가 할 거예요. 얘는 간주 기부로 넣을 거예요. 자, 얘는 법정이고, 영업외 비용 중에서 천재지변으로 이재민 구호금품 법정이죠. 종교단체 기부금 지정이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고유목적 사업비 외로 지출하는 기부금. 자, 한국교육방송공사, 얘도 공유서 모르겠는데 고유목적 사업 외로 지출한대요. 얘는 비지정이죠. 자, 그리고 이월교손금 19년도 거 전년도 거가 1억이 있고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50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럼 먼저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지금 적혀 있는 건 법정, 지정, 비지정. 이건 어음 기부 없죠. 그리고 간주 기부금이 법정으로 기부한 날짜 12월 30일 날 간주 기부금 방금 금액이 7천만 원이다. 자, 기부금 쓴 거는 이건 조정 사항이 아니고 기부금, 법정 기부금 한도를 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할 거는 지금 비지정 기부금 하나 있죠. 자, 그럼 비지정 기부금은 우리 기타 기부금 해도 되고 그냥 직접 쓸게요. 한국교육방송공사
6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송금불산입 한국교육방송공사 기타 사회 유출이다. 자, 그럼 가산조정 600만 원 했죠? 그럼 이제 소득금액 확정하기 위해서 수정해제 누르고 수정 누르고 우리 제일 위에 표준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1억 6,200만 원, 입금산입은 1,430만 원에 600대에서 2,030만 원이고 차감조정은 530만 원이다. 수정 해제. 됐나요? 지금 이거 어떻게 이 금액 나왔는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기부금 조정에 가서 자, 2월 교손금이 1억 원이 있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지정기부금 2019년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500만 원 있고 이 500만 원이 15번 확인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500만 원이다 라고 써주면 얘는 조정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났네요. 자, 다음 5번에 입력된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 이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최저한세 조정명세서하고 이 두 개. 자, 일단 얘네들은 특이한 거 아니고 1월 교손금도 19년도 거니까 문제 없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간연합세액 원천납부세액 감면 이거 하나만 있네요. 최저한세 대상. 자, 그럼 자, 우리 먼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쓰려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과세표준까지 넣어야 최저한세 세금 받을 건 불러와서 계산을 시킬 수가 있죠. 자, 그럼 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입금 산입, 송금 산입, 기부금 한도 초과, 송금 산입이 627만 원, 교손금이 2,100만 원. 더 이상 이제 없고 그럼 과세표준까지 왔네요. 자, 저장 버튼 누르고 눌렀죠? 저장 버튼. 그러면 이제 일단 내려놓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서 불러오기를 하고 그럼 여기에서 얘는 특별세액 감면이니까 감면에 624만 원 쓰면 지금 527만 8,500원만 이번에 공제 받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527만 8,500원 써주고 다음 중간 연합세액이 510만 원, 원천납부세액이 92만 원. 얘는 뭐 분납이든 뭐든 할 대상이 안 되네요. 이대로 하고 저장하시면 얘도 끝났네요.